오늘은 상속 분쟁 중 상속 예금, 그 중에서도 망인의 예금이 부당 인출된 경우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대부분 상속 재산이 부동산 아니면 예금이잖아요. 네. 오늘 이 중에서 상속 예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네. 상속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와 예금인 경우 상속 분쟁에서 접근 방법의 차이가 있죠? 예, 아무래도 차이가 있죠. 이제 그 부동산은 이른바 이제 공시제도라고 하는 등기제도를 통해서 이제 권리 이전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그 권리가 어떻게 넘어가는지 권리 분석이 이제 용이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네. 반면에 이제 현금, 돈에 꼬리표가 없죠. 따라서 예금 거래가 이제 계좌이체로 이루어지지 않고 보통 이제 현금 인출, 수표, 또 뭐 무통장 입금 이런 거래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 흐름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소송상 난이도가 부동산보다는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계좌이체로 했다 하더라도 금융 거래 내역에 상대방 계좌가 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표 조회를 해도 사실상 오래된 이체 자료는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있죠. 예, 그렇죠. 요즘은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되다 보니 치매 질환 등도 많고 노년의 인지 능력이나 판단 능력이 없으신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들에 의해서 부모님의 금융 자산이 관리되고 이분들에 의해서 부모님의 재산이 부당 인출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모든 경우에 있어가지고 부당 인출이다 이렇게 뭐 추단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이제 건강하시면 괜찮지만 고령의 부모님 중에는 뭐 인터넷 뱅킹이나 심지어는 CD 인출 이런 것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자녀가 대신해서 금융재산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건 아니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을 직접 모시거나 또는 주된 보호자로 모시는 자녀가 그러한 관리 행위를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관리의 정도를 넘어서 부모님 재산을 다른 형제들 몰래 거액을 뭐 인출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변호사님 그 다른 형제들은 나 몰라라 하는데 이제 부모님을 잘 모시는 한 자녀가 부모를 장기간 모시고 복양했다면 그런 분들이 재산을 좀 더 받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싶긴 한데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기여로 인해 가지고 자신이 이제 재산을 더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정상적인 방법, 정식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뭐 증여나 뭐 유언을 받는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제 증여나 유언을 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걸리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증여세라든지 또 다른 상속인들이 알게 되면은 어떤 그 정당성 여부를 떠나 가지고 이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떤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다른 형제 몰래 이제 인출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변호사님 이러한 부당 인출이 있는 경우에 즉 소유자 동의 없이 인출한 경우에 이 상속에서는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요? 네, 일단은 이제 그 인출 시점이 상속 개시 그러니까 망인이 사망하신 시점 이전이냐 이후이냐에 따라서 이제 달리 취급하고 있는데요. 이제 먼저 사망 전에 예금의 소유자는 돌아가신 그 피상속인 망인이고요. 상속 개시 후에는 사망이라는 그 사건을 당연한 그 원인으로 해서 그 소유권이 예금의 소유권이 다른 상속인들한테 상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 전 인출의 경우에는 망인에 대한 이제 부당 이득이 되고 그 망인이 가지는 부당 이득 반환 채권을 다시 상속인들이 상속받게 되는 구조인 것이죠. 그리고 상속 후의 인출금은 상속인들의 소유이기 때문에 곧바로 부당 인출자는 자기의 상속분 이상 초과해서 그 인출한 부분은 상속인들에 대한 그 부당이득으로 이제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 상속 이후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제기되면 그러한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 부당이득 채권도 함께 분할되거나 정리가 될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원칙부터 말씀드리면 상속 전 부당이득 채권은 채권으로서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그대로 이제 상속이 되기 때문에 그 채권 자체가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사자가 내가 이거 생전에 찾아간 게 맞아라고 이제 쉽게 인정을 해버리면 부당이득 채권으로서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데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인출해 가신 분들이 자기는 인출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시거나
인출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다른 대가로 받았거나 아니면은 뭐 부모님 병원비로 썼다라고 해가지고 상속재산은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 그걸 심리하기가 어렵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거쳐서 그에 대한 다툼을 선결 문제로 정한 다음에 오라고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민사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네. 거기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가정법원에서 네.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 다루어지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우 보통 부당 인출자는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이나 수표, 그 네. 수령 자체를 부인하게 되고 수령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네. 부당 인출이 아니라 증여로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망인 사망 전에 이제 인출했다는 것은 그 망인의 통장이나 도장, 카드, 그리고 이제 인터넷 뱅킹 등 그 접근 매체 등을 그 자녀에게 맡겼다는 것이니까 일반적으로는 그 부당이득이 인정되기가 어렵고 그 수령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가 사실상 많습니다. 다만 인출 시점에 그 망인께서 치매나 이런 정신질환이 있으셔가지고 네. 의사 무능력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행위 자체가 의사 무능력으로 인한 이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부당이득 청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상속 개시 후에 인출한 건 어떨까요? 보통 망인이 이제 사망하시고 나면서 사망 신고 전까지는 계좌가 살아 있으니까 그 사이에 이제 인출해 가는 사례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오히려 이제 상속 개시 후에 사망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못 찾게 되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찾게 되는데요. 일단은 상속 개시 후 인출이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이제 부당 인출로 되는 건 아니고요. 뭐 장례비나 기타 상속 비용으로 이제 지출했다면 그 정당성이 인정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망인의 사망으로 이미 다른 상속인들의 이제 소유가 된 이제 공동 상속하게 되죠. 다른 상속인들의 이제 소유가 됐기 때문에 자기 상속분을 초과해서 인출한 부분은 당연히 그 다른 상속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속 이후 부당이득 채권은 망인의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 고유에 걸리기 때문에 상속 재산분할 대상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상속 재산분할 심판도 해야 되고 별도로 민사소송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 부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 상속 재산과 그 고유의 재산이 구분되기 때문에 한쪽은 상속재산 분할, 한쪽은 이제 부당이득 소송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 개시 후에 인출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를 서로 다투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찾아간 게 맞다 그렇게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예 그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 융통성이 좀 소송도 있어서 그 부분을 미리 그 인출자가 자기 상속분을 먼저 받아간 걸로 처리해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면서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가끔 그 이제 하급심에서 있긴 합니다. 네, 이렇게 인출 시기가 상속 개시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그 법적 절차가 차이가 있네요. 네. 그러면 변호사님 그 예금 인출 관련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또는 뭐 주의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그 돈의 흐름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아무리 정황상 어떤 특정 상속인이 상속 예금을 찾아간 게 분명하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어떤 계좌 이체 자료가 없다면 바로 이제 그 부당이득이 인정될 수는 없고요.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계좌 거래 내역뿐만 아니라 뭐 전표나 수표 조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카드 발급 내역, 뭐 내지는 인터넷 뱅킹 신청 자료 이런 모든 자료를 종합해서 그 특정 상속인이 이 돈을 찾아갔다라는 걸 명백하게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그 흔히 부당 인출의 경우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고 싶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어떠신가요? 우선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상속 개시 전의 인출 부분은 우선 이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증여로 추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형사범죄 성립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뭐 친족 상돌의 문제도 있고요. 다만 이제 상속 개시 후에 이제 인출 부분은 그 인출금을 이제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명백하게 그 돈은 저 부당이득한 게 맞기 때문에 그걸 뭐 고의적으로 했느냐의 부분도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상속 개시 전보다는 형사 범죄의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가족 간의 이제 분쟁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가능하면 형사 고소까지 권해드리진 않고요. 가능하면 이제 민사적으로 이렇게 풀라고 이렇게 좀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상속 예금의 부당 인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을 다뤄봤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허윤규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